이번에는 분사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는 중학교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리고 헷갈리더라도 자주 반복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일단 첫 번째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나오는데 그 전에 분사 자체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분사는 동사에서 일단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동사에서 출발하는 여러 개념들, 앞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배웠죠.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에 to가 붙어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했었고,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걸 얘기했죠. 이번에 분사는 분사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ing를 붙이거나 혹은 pp 형태를 써서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 형용사 역할을 하게끔 바꿔주는 것이 분사입니다. 우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하면 형용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꾸며준다고 명사를 수식해준다고 알고 있죠? 그 역할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tall student라고 하면 학생을 tall이라는 형용사가 꾸며주죠. 이럴 때 분사도 마찬가지로 이 student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 형태로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사가 ing 혹은 pp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름을 ing 형태는 현재 분사 그리고 pp는 우리가 원래 시제 부분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분사입니다. 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둘 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의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년이 점점 더 올라갈수록 언제 ing를 써야 되는지 언제 pp를 써야 되는지 해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형태와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왼쪽 그림에서는 나무가 있는데 아직 잎이 남아있죠. 그리고 잎이 지금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니까 나무가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죠. 잎은 이미 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두 가지 그림을 어떻게 표현했냐? 이 두 가지 그림은 공통적으로 동사 for를 사용해서 for를 분사 형태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for은 원래 떨어지다 라는 뜻이죠. 동사 떨어지다. 그런데 왼쪽 그림을 한번 보면 falling, ing 형태의 현재 분사를 써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른쪽을 보면 pp 형태를 써서 과거 분사 형태를 써서 fallen leaves라고 했는데 이미 다 떨어져 버린 나뭇잎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면 동사 원형 ing 혹은 pp 형태로 동사를 형용사처럼 쓸 수 있게 변형한 것이 분사라고 한다. 요거 배웠는데 현재 분사를 쓸 때에는 어떤 경우냐? 능동. 우리가 수동태 할 때 수동태, 능동태 배웠었죠. 능동이라는 건 직접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진행의 의미. 무언가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의 진행의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ing를 쓴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잎이 떨어지고 있는 중간, 진행 중인 일인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ing를 쓴 거예요. 반면에 과거 분사를 쓴다는 거는 수동의 의미,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의미이거나 완료의 의미, 그래서 이미 다 된 거, 이미 다 끝난 걸 얘기할 때 과거 분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미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완료의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leaves를 꾸며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거의 분사 문제는 ing랑 pp 중에 골라 이런 문제로 주로 이제 좁혀집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단어를 많이 아는 거예요. 만약에 ing랑 pp를 골라야 되는데 내가 요 for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 라고 하면 애초에 ing와 pp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분사가 어려운 이유는 개념이 어렵다기보다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어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개념을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분사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표현이 다 나와 있죠. 날아가는 새라고 하면 새의 입장에서는 직접 나는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ing를 써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번에 실종된 어린이들이라는 예시를 한번 보면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lose라는 뜻은 잃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부모에 의해서 잃어버려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답은 lost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에 문제 풀 때 위에 설명에서 봤었던 능동이냐 진행이냐 수동이냐 완료냐 이 부분을 의미를 잘 생각해서 ing인지 pp인지를 잘 판단해서 풀면 됩니다. 혹시 괄호 속 단어를 잘 모르겠다, 애매하게 기억한다 하면 사전을 찾아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주 정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사실은 이 제목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사라는 개념은 형용사 역할을 하도록 바뀐 개념인데 형용사 자체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설명을 한번 보면 분사가 혼자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명사 앞에 위치하고 구를 이루어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이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말이냐면 분사가 홀로 꾸며준다 라고 하는 거는 한 단어일 때 한 개의 단어 형태로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우리 원래 예를 들어서 happy student, tall boy 이런 식으로 원래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뒤로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사도 마찬가지로 혼자 한 단어 단위로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같은 방식으로 앞에서 뒤를 꾸며준다. 그런데 다음 부분 보면 구를 이루어 명사를 꾸며준다 라는 말은 구라는 거는 두 단어 혹은 세 단어 이상이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단어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두 단어 이상의 형태로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왜냐? 영어는 앞에 오는 게 긴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을 꾸며줬었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는 단어의 개수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앞에서 했던 건데 능동이나 지능의 의미일 때에는 현재 분사를 쓰고 수동, 되어지는 거나 이미 완료된 일일 때에는 과거 분사를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한번 살펴보면 현재 분사의 경우에는 she has 하고 여기에서는 interesting이라고 한 단어짜리 분사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뒤를 interesting book 이라고 쓸 수 있는데 만약에 he knows that girl standing at the gate 소녀인데 여기에선 좀 길죠.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이라는 의미까지 at the gate, 문 앞에 서 있다는 표현까지 추가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일 때에는 뒤에서 앞을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죠.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Jessica is the actress loved by a lot of people. 여기에서도 배우인데 어떤 배우냐면
사랑을 받는, love가 사랑하다이니까 loved는 사랑을 받다. loved by a lot of people.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을 수동의 의미가 꾸며줍니다. 완료의 의미일 때에도 there are a lot of closed stores. 이번에는 닫힌이라고 완료된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stores를 closed가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능동이냐 진행이냐까지 구분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언제 ing를 쓰냐, 언제 pp를 쓰냐, 그리고 앞에서 뒤를 꾸며주냐, 뒤에서 앞을 꾸며주냐, 요거 위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 똑같이 이번에도 분사 형태를 알맞게 바꿔서 쓰는 거예요. 1번에 she carried 한 다음에 break는 부수다라는 뜻인데 최유를 꾸며주죠. 항상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최유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이기 때문에 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대상을 부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자 자체가 부서진 거죠.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분사로 broken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she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녀가 부쉈나? 하고 breaking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쌤이 말했듯이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요 분사 부분이 뭘 꾸며주냐를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쭉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 밑에 프랙티스 3도 ing인지 pp인지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제 계속 앞으로도 봐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세 번째 부분은 사실 분사 중에서 그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 풀 정도로만 기억하고 돌아서면 사실 잊어도 까먹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보면 동사의 활용에 쓰이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동사의 활용에도 분사가 쓰인다고 합니다. 특별한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많이 특히 시제 공부할 때 수없이 봐왔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현재 진행형 혹은 과거 진행형 시제를 공부할 때 현재 진행형 혹은 과거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 배웠었죠. 굳이 이 부분을 쪼개서 보자면 진행형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요 ing 부분이 현재 분사.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동사의 시제에 현재 분사가 쓰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동사와 현재 분사가 결합하여 진행형을 만든다. 그래서 I am cleaning this room 이라고 하면 동사 부분이 현재 진행형으로 am cleaning 그리고 he was writing some letters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더 쪼개보자면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형태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굳이 동사의 시제까지 더 쪼개서 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쌤이 말했듯이 오히려 여기를 현재 분사로 생각하면 더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동사다, 그냥 하나의 시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사 부분에서 언제 쓰냐 일단 첫 번째로 완료형이 나오죠. 완료형은 현재 완료 혹은 과거 완료가 있었는데 이제 have pp라던가 과거 완료일 때는 had pp 형태가 있었죠.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쪼개서 보자면 두 번째 부분이 과거 완료이다. 그리고 수동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동태는 되다라는 의미일 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썼는데 이것도 굳이 나눠서 보자면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형도 have와 과거 분사가 결합한 형태라는 거 수동태도 비동사와 과거 분사가 결합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문제 풀 때만 기억을 하고 그 외의 부분에는 그냥 하나의 동사다, 하나의 시제다 라고 세트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보면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쉬워요. 힌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the radio was 한 다음에 breaking이냐 broken이냐의 차이는 진행형이냐 수동태냐의 차이이죠. 그런데 radio가 우리 브라더에 의해서 깨부수고 있다. 깨부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라디오가 무언가를 부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broken을 고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쉽죠. have가 있으면 have는 have ing 형태의 시제 없죠. have는 무조건 have been이죠. have pp 이렇게 앞을 보면서 해석을 해보면서 판단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비교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정말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생긴 게 똑같아요. 현재 분사도 ing 붙이죠. 동명사도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ing를 붙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똑같이 ing를 붙여요. 그런데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배웠고 그러니까 바로 앞이나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이고 동명사는 ing 그 자체가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이 ing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 명사 역할을 하는지를 아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동명사 파트에서 이 부분이 제일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석만 잘할 수 있다면 어려울 건 없어요.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1번에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인데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면 현재 분사이다. 이거 아까 우리 시제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오른쪽도 같이 보면 비동사 플러스 동명사는 무엇 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동명사가 주격보호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예문에 She is taking pictures. 그녀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그녀가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시제 부분에 현재 진행형이 쓰였죠. 그래서 뭐뭐하는 중이다 라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해석이 되어지죠. 이럴 때에는 앞에서 배웠듯이 시제에 쓰이는 ing는 현재 분사로 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두 번째 오른쪽 예문을 보면 Her hobby is taking pictures. 여기에선 해석이 조금 달라지죠. 그녀의 취미가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라고 진행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하죠. 여기에서는 그녀의 취미는 하고 동사가 is taking까지가 아니라 is까지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취미가 뭐냐면 바로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ing 부분이 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하는 것, 무엇 하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문법적으로는 어디까지가 동사이냐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명사 바로 앞에서 뒤를 꾸며준다면 한번 살펴보면 현재 분사 플러스 명사는 해석 여기서도 중요해요. 무엇 하고 있는의 뜻으로 우리 이제 아까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나 혹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하고 있는 의 뜻으로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나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문을 보면 a sleeping baby인데 아기가 있어요. 일단 아기라는 명사를 어떤 아기냐면 하고 슬리핑이 꾸며주는 거예요. 자고 있는 아기. 반면에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의 용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라고 나와 있죠. 명사의 용도나 목적을 나타낸다는 거는
풀어서 생각하면 무엇 하기 위한 이라고 의미가 풀어져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명사 플러스 명사는 한국어 공부할 때에 복합명사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복합명사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방이라는 단어에 책이라는 명사까지 더하면 책가방이 되죠. 책가방은 가방 중에서도 책을 담기 위한 가방. 이렇게 되잖아요. 동명사도 마찬가지예요. sleeping bag 하면 요 가방인데 어떤 가방이냐? 잠을 잘 때 쓰기 위한 가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잠을 자고 있는 이라고 해석이 안 되고 잠을 자기 위한 가방이라고 해석이 된다면 그러면 동명사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요 두 가지만 시제 부분에 쓰였냐 아니면 해석이 뭐뭐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기 위한이냐 요것만 보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보면 Christmas is coming soon 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가 한 다음에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뭐뭐하고 있는 중 진행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이렇게 진행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다는 거고 진행형에 쓰이는 ing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두 번째 한번 살펴보면 take a seat 하면 자리를 잡으세요, 앉으세요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in the waiting room 여기서 웨이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방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죠. 방이 뭘 기다리겠어요. 방인데 기다리기 위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방 위한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요 방의 목적이 기다리는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동명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 해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쯤까지는 문제에 간혹 나오다가 오히려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제에 나오는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에서 왼쪽에 감정을 일으키는 건 ing, 감정을 느끼는 건 pp라고 나와 있죠. 일단 처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냥 요거 그대로 일단은 외워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은 어떠한 감정을 유발하는 다른 대상에게 느끼게 만드는 반면에 과거분사일 때에는 감정을 느끼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직접 감정을 느끼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막연하게 외우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까먹을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뭐가 느끼는 거였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해할 수 있다면 쌤이 지금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스스로 이해가 되면 이해를 먼저 해보려고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교재에서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외우고 그 다음 교재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먼저 보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도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는 거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는 감정과 관련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감정과 관련된 동사는 항상 모든 감정과 관련된 동사는 다 끝이 어떠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다.
유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피곤과 관련된 동사 tire 한번 생각해보면 tired, tiring 많이 쓰지만 tired이 피곤과 관련돼 있다는 건 알지만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을 거예요. tire 하면 대부분이 피곤까지는 아닌데 그냥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tire의 원래 뜻은 피곤하다가 아니라 피곤한 감정을 느끼게 하다라는 뜻인 거죠. 피곤함을 느끼게 하다. bore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bored, boring 많이 쓰죠. bore는 지루함이랑 관련돼 있는데 지루하다가 아니라 지루함을 느끼게 하다. interest도 마찬가지예요. 흥미랑 관련돼 있는 건 알죠? 흥미를 느끼다가 아니라 흥미를 느끼게 하다. 그래서 일단 요 분사랑 관련된 부분에서는 무조건 주어가 느끼다가 아니라 주어가 목적어를 어떠한 목적 대상을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다 라는 구조로 쓰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출발을 하자면 이제 만약에 분사화될 때 ing를 쓴다면 능동 혹은 지능의 의미니까 ing로 쓰였을 때에는 어떠한 감정을 여기에서 능동과 지능의 의미니까 느끼게 만드는 의 의미가 되는 거고 반대로 pp로 쓰면 과거분사로 쓰면 그러한 감정을 느끼도록 당하는 거죠. 당하는 대상, 수동의 의미로 쓰인 거기 때문에 pp로 써야지만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 의 의미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많이 헷갈려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했듯이 본동사의 뜻을 느끼다라고 끝 마무리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감정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즉 그러면 내가 느끼는 건 나의 능동적인 행동이니까 마치 ing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본동사는 무엇을 느끼게 하다로 출발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ing는 그 의미 그대로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과거분사가 와야지만 느끼는 의 뜻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주체는 사실 사람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시적 허용이라고 해서 어떠한 사물이나 아니면 동물이 감정을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사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는 느낀다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사가 사물을 꾸며준다. 사람이 아닌 대상을 꾸며준다. 라고 하면 무조건 ing 형태를 고르면 되겠죠. 이건 나름의 약간의 편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인이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쌤이 계속 은서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루에도 10번씩 계속해요. 이러면 은서는 지루해지죠. 그럼 쌤은 은서를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느끼는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사가 사람을 꾸며준다 하면 사람은 ing와 pp 둘 다 꾸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잘 파악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 한번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The news was 한 다음에 문제에 나오면 surprising인지 surprised인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 자리는 주격부어 자리로 명사를 주어를 꾸며주는 자리인데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라면 사실 무조건 ing를 고르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주어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직접 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인지 느끼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he film was moving. moving 하면 move가 물건을 움직이다 뜻 말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다, 마음을 흔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는 감동적이었다. 감동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직업은 boring. 지루함을 느끼게 만든다. 만약에 헷갈리면 느끼게 만든다 라고 직접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해석을 좀 정석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학은 아주 흥미를 느끼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예문 몇 개 한번 보면 he is 한 다음에 그는 지금 그의 직업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죠? 느끼고 있으니까 과거 분사. 우리는 we were at the news. 우리가 뉴스를 듣고 놀란 것 같죠? 그러니까 surprised.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대상이 사람이냐 사물이냐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냐 직접 느끼고 있냐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ing가 오면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뭐뭐 하게 하는 pp 형태가 오면 직접 느끼고 있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 형태를 잘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밑에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같은 표현이라도 문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명사를 꾸며주냐가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보얼이라는 동사가 있죠. 이 보얼이라는 동사를 분사로 바꿔서 표현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문장 같은 문장이에요. 프로그램이 지루함 하게 하는 거죠. 글을. 요 하나의 문장인데 만약에 첫 번째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요 문장의 주어가 더 TV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TV 프로그램은 지루하게 하는 형태인 거죠. 이제 그러면 요 문장에서는 주어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ing.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그예요. 그를 중심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지루함을 느끼고 있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pp 형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임의로 누구를 꾸며줄지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이 분사가 정확하게 어떤 명사를 꾸며주냐에 따라서 같은 의미인데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핵심 명사가 이 문장에서는 뭐냐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도 한번 보면 I heard some 한 다음에 interest를 쓰는 건데 stories in this morning 이라고 했어요. 나는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명사 바로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스토리를 꾸며주는 분사예요. 그럼 스토리는 흥미를 주는 대상이죠.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ing. 반면에 두 번째는 I'm 한 다음에 나오는 분사는 요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보어입니다. 나는 흥미가 있다. 동사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흥미를 느끼는 거니까 I'm interested i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확실하게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문제도 마찬가지 유형이니까 사진을 한번 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